네, 조금 시간 당겨진데 시작하겠습니다. 네, 티쿤 글로벌의 김종박입니다. 이게 티쿤이 일본의 연 종합몰이에요. 일본에 열어놓은 종합몰이고 이 안에는 대략해서 40개 회사가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 나간 이 안에 입점했었던 회사들은 지금까지 한 80개 정도가 되는데 80개 중에서 살아남은 게 한 40개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 티쿤이라는 종합몰 통해서 작년에 245억 원어치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245억 원이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겉으로 봤을 때는 별거 아닌 종합몰인데도 이 안에서 245억 원이 일본 사람들이 245억 원어치를 샀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보면은 이제 패션 상품도 있고 인테리어, 생활 잡화도 있고 인쇄물도 있고 이거는 회사용품, 점포용품도 있습니다. 판촉, 단체용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오늘 실시간 현재 매출이에요. 일본은 12월 27일부터 1월 6일까지 휴일이에요. 거의 뭐 1월은 공치고 노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월 14일, 1월 두 번째 월요일이 성인의 날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이때는 12월 말부터 성인의 날 끝날 때까지는 장사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매출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N입니다. N. 1억 원 팔렸고 어제 9천만 원 팔렸고 오늘 현재 4천만 원이 팔린 거죠. 어떤 물건이 팔렸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인쇄물이고요. 이거는 현수막이에요. 이거는 비닐 봉투입니다. 이거는 공기 간판이에요. 그래서 잠시 보면 이제 이게 인쇄물이고 이거는 파일류예요. 파일류.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서류를 담는 파일입니다. OPP 테이프, OPP 봉투 파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용기입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파는 거예요. 플라스틱 용기는 이런 게 플라스틱 용기예요. 플라스틱 용기. 플라스틱 용기 이거는 좀 전에 본 파일 이거는 리본이에요. 리본. 포장용 리본. 리본 이거는 부직포백. 부직포백. 우리가 이제 지금 설이니까 곧 선물 많이 하잖아요. 선물 많이 할 때 쓰는 부직포백인데 어디 있을까? 저도 잘 못 찾. 이게 부직포백이에요. 흔하게 보는 부직포백. 이거는 이 마트의 회원증, 사원증 이런 거 플라스틱 카드. 이거는 택배 박스. 이거는 컵, 현수막, 자석 스티커. 우리 냉장고에 붙여 놓잖아요. 자석 스티커. 어떻게 보면은 정말 특별하지도 않은 물건들이란 말이에요. 이 특별하지도 않은 물건을 일본에
팔아서 245억 원어치를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정말 자랑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특별하지도 않은 물건을 가지고 일본에 팔아서 상당히 많은 매출을 냈다는 거를 자랑하는 거죠. 근데 우리들 대부분이 그런 똑같은 처지잖아요. 뭐 반도체 공장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특허 상품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는 이미 사양 산업이 된 걸, 사양 산업 물건을 일본에 팔았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았다는 거죠. 2018년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합계인데요. 명함 스티커를 9억 원어치 팔았고 90억 원어치 9억 엔이니까 90억 원어치 팔았어요. 작년에. 이거는 공기 간판이에요. 23억 원, 21억 원, 10억 원, 8억 원, 8억 원, 5억 원 이상 매출한 회사가 13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자상거래업에서는 월 평균 3천만 원 이상이면은 일단은 안정권으로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5억 원이 넘었다는 거는 아직까지 돈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유 있을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야 이제 진짜 안정된다. 내가 내가 계속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가는 때라는 거죠. 대단한 거 아니에요? 티쿤이라는 특별하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은 종합몰을 통해서 13개 회사가 4천만 원 이상도 전부 월 평균 3천만 원이면은 3,600만 엔이면 되잖아요. 그죠? 4천만 엔 이상 되는 업체가 15개가 된 거예요. 그 특별하지도 않은 상품들을 가지고 이렇게 기반을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 직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게 성장 그래프예요. 티쿤의 우리 회사에. 이때가 2007년 10월이었고요. 2008년 10월, 2009년 10월, 2010년 10월, 2011년 10월, 2012년 13년 매출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랍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우리나라에서는 경쟁자가 늘 등장하는데 해외로 나가면 경쟁자가 등장할 가능성은 정말 극히 드뭅니다. 이건 전체니까 좀 이렇게 보는 것보다 다른 그래프를 한번 보죠. 그래서 개별 아이템 단위로 한번 볼게요. 개별 아이템 단위로. 물론 좀 개별 아이템으로 하면은 완벽하게 이렇게 항상 전년도 동월 대비 항상 성장한다는 거는 잘 안 보여요. 어떤 아이템은 막 떨어지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전체고 사업 일부 우리 사업부예요. 각 그 애드 프린트. 여기 좀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올라갔었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상향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현수막이에요. 우상향이에요. 이거는 명함이고 이거는 스티커예요. 스티커. 우상향을 그리죠. 이건 현수막이에요. 들쑥날쑥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거는 에어간판이에요. 이거는 용기입니다. 이런 데는 좀 중국 사업 쪽은 좀 문제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는 일단 팔리기 시작하면은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매출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기 때문에 3천만 원까지만 돌파를 했다 하면은 거의 3억이든 계속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거죠. 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면 처음에 공식 시작하기 직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서 해외 소비자를 상대로 물건을 파는 사람이 100명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 충무로는 한국 인쇄물 70%, 80%를 소화하는 곳이라고 해요. 근데 충무로에서 티쿤 글로벌이 2007년도에 들어와서 정말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걸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 압니다. 왜냐하면 동일 업종이고 또 저는 뭐 여기서 술 마시진 않지만 업종에 있던 사람들은 20년, 30년 되기 때문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소문이 진짜 빠른 동네예요, 여기는.
그래서 종이 파는 회사 사장님이 빅마우스죠. 그래서 티쿤 글로벌하고 거래를 하는데 티쿤 글로벌이 인쇄가 뭔지도 모르는 회사가 들어와서 일본에 판다고 그러더니 해마다 다달이 종이 사가는 물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 계속 낼 거 아니에요. 소문 계속 내서 우리 나가면 다 알아요. 티쿤 글로벌을 일본에 물건 잘 파는 회사. 근데 그 많은 인쇄업자들 중에서 우리를 따라서 일본에 인쇄물을 파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커피 전문점이 된다 그러면 다 몰리잖아요. 그 다음에 빵집이 된다 그러면 다 몰리고 편의점 좀 된다 그러면 다 몰리는데 왜 일본에 인쇄 인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도 아무도 안 하냐는 거죠. 전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또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한국 동대문 옷을 일본에 팔아서 1,300억 매출을 만든 회사가 있어요. 근데 안 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무역협회에 가면은 해외 파워셀러 협의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물건을 팔아서 잘 파는 사람들 협의회가 있는데 발족할 때 18회사가 발족했어요. 기준이 뭔지 아세요? 한 달 매출 1,000만 원이에요. 한 달 매출 1,000만 원만 넘어도 파워셀러라고 불러준다는 거죠. 웃기지 않아요? 한 달에 1,000만 원 팔아서 뭐 할 거냐고. 그런 것, 그만큼 한국에서 다른 나라에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한국은 테스트 마켓이잖아요. 온라인 테스트 마켓으로 아주 발달해 있는 곳인데 한국에 미국 판매자가 없다는 거예요.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있나요? 없어요. 자, 옥션하고 G마켓은 이베이 거예요. 미국 이베이 건데 그 옥션하고 G마켓에 미국 판매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11번가에도 없고 일본 판매자도 없어요. 중국 판매자도 없어요. 정말 놀랍죠? 일본에 외국 판매자가 일본 소비자를 상대로 물건을 파는 시스템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라쿠텐이라는 쇼핑몰에는 일본에 법인이 없는 사람은 팔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일본 야후 쇼핑몰에도 일본에 법인이 없는 사람은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외로 넘어가서 해외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다는 게 사실은 정말 어려운 비즈니스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일단 해외에 팔 수만 있으면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해외에 직판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티쿤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실제로 매출을 만들어냈어요. 그 많은 성과를 냈죠. 그래서 지금 이 티쿤이라는 사이트에 들어와서 성과를 냈는데 성과 낸 이유는 정말 단순해요. 어떤 이유냐면 일단은 해외 진출하는 사람들은 경쟁력이 있을 때만 진출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쟁력도 없는데 나가는 사람은 바보지. 자기가 이제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내가 A라는 물건을 팔고 싶어요. 그럼 A라는 물건을 일본에서는 얼마에 팔고 있느냐 인터넷으로 조사하면은 정말 정확해요. 그래서 딱 조사하니까 이건 내가 나가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이럴 때만 나가잖아요. 그럼 경쟁력이 있는 상태에서 나가면은 일단 한국 사람들은 안 들어와요. 중국은 아예 못 들어와요. 중국은 지금 일본 쪽이나 이런 데 못 들어와요. 근데 이제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중국은 너무 무서운 나라예요. 중국은 진짜 우리가 과연 해외에서 중국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될 정도로 무서운 행동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여러 시장에서 우리만이 가지는 독특한 강점이 있거든요. 그 강점을 가지고 나가면 경쟁자는 따라오지 않아요.
그다음에 일본은 어차피 우리가 갑이잖아요. 그럼 경쟁력이 있고 따라오는 사람이 없는데 장사 못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간 사람들은 일단 무조건 갑이에요, 갑. 경쟁력이 갑이기 때문에 못 팔 수는 없어요. 그 싸니까 이제 팔리는 거죠. 저 티쿠는 이제 이 아이템들 중에서 지금은 티쿠는 처음에 에드프린트도 우리가 운영했고, 이건 현수막이에요. 현수막도 우리가 운영했고 했는데 이 두 가지를 작년에 팔아버렸어요. 우리는 이제 다른 분들이 우리를 통해서 해외에 진출하는 걸 돕는 회사인데, 이제 인쇄물도 직접 판매하고 현수막도 판매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회사가 있길래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팔아버리고 인쇄물, 현수막은 팔고 공기간판, 용기, 부직포백 이런 것만 직접 운영을 해요. 그래서 해보니까 이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2007년도에 처음 한 게 인쇄물을 일본에 판매하는 사이트였어요. 인쇄물 일본에 판매하는 사이트인데, 그때 일본에서는 명함 100매에 2,300엔에 팔았어요. 명함 100매를 2,300엔에 팔 때 저는 명함 500매를 980엔에 팔았어요. 근데도 당시에 국내에서 명함 500매를 공장이 우리한테 공급할 때는 4,200원에 줬거든요. 그러니까 4,200원에 받아와서 9,800엔에 파니까 엄청나게 남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4,200원에 만들어서 국내에서 10,000원 받기도 힘들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는 4,200원에 팔아서 뭐 980엔만 받아도 넉넉하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명함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기절할 노릇이죠. 도대체 2,300엔에 사던 명함 100매 사던 걸 도대체 500매나 주면서 980엔에 파니까 진짜 뭐 주문이 진짜 끊임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처음에 이제 한 요만한 데서 시작했나? 이 사무실 저쪽 뒤에 지저분한 사무실 요만한 데서 5명이 시작했는데 주문이 하도 몰려가지고 1년 딱 지나서 보니까 직원이 18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만에 80명이 됐어요. 근데 지금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도 계속 늘어나니까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사업해 보면 이 사업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그렇지만 장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자본금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에서는 한 명 인원이 늘어나면 평균 세금까지 해서 400만 원이 더 늘어나거든요. 뭐 경상비가 400만 원이 치는 거예요. 그럼 80명 늘어나면은 3억 2천만 원 경상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3억 2천만 원의 순이익을 내려면 매출이 얼마가 돼야 되냐는 거죠. 그것도 한 달에 3억 2천인데.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 때문에 장사는 시작할 때는 진짜 돈의 자본금에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감안해서 해야 되지만 어쨌든 장사는 정말 잘 됐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들을 보면 일단은 경쟁력이 탁월하다는 게 최대 강점이 있어요. 최대 강점. 두 번째, 티쿤이 이렇게 다른 분들을 지원하면서 제일 잘했었던 것, 그리고 우리도 잘했던 게, 일본 사람이 이 사이트를 이용할 때는 일본에 있는 다른 사이트하고 차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일본 사이트하고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뭐 티쿤이 직접 하는 거니까 다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쇼핑백 파는 회사인데요. 이 쇼핑백 파는 회사의 회사 소개서를 보면, 일본 사람들이 소개를 보면은
나카오 유키오라는 사람이고 회사는 일본 오사카에 있고 일본 동경에 영업소가 있고 전화를 하려고 전화번호가 어디 있나요? 메뉴에 있나요? 어디 있어요? 가방 안에 있는 아, 여기 050-5577-1201에 전화하면은 일본 사람이 한국에서 일본 사람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반품도 일본에 있는 오사카로 반품을 하게 하고 큰 거래할 때 야, 좀 만나서 하자 그러면 오사카하고 동경에서 사람이 직접 나가서 만나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쇼핑백 파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일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쇼핑 사이트를 제공을 해버렸기 때문에 99% 몰라요. 근데 1%는 언제 아냐? 정말 가끔 가다가 이거 이상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냐? 올해 2월 1일이에요. 뭐냐면 일본은 달력 보니까 작년 27일부터 올해 1월 1, 2, 3, 4, 5, 6 놀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휴가라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 휴가. 근데 2월 1일 되면 또 우린 또 쉬어야 돼. 왜냐면 설이잖아요. 설인데 공장에서 물건을 안 만들어주니까 우리는 1월 1일부터 1월 6일까지 쉰다고 해놓고 공지를 또 하는 거죠. 춘계 대청소 기간. 이렇게 또 2월 1일부터 2월 6일 날 춘계 대청소 기간이에요. 이게 좀 이상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일본은 8월 15일이 오봉야스미라고 해서 태양력을 쓰기 때문에 8월 15일이 추석이에요. 오봉이라는 것 자체가 산소 돌본다는 뜻이니까. 8월 15일이 추석인데 우리는 9월 15일이 추석이잖아요. 그 8월 15일 날 쉬었어. 근데 왜 9월 초에 또 추계 대청소 기간을 갖냐? 이런 게 이상하고 또 작년처럼 태풍이 아주 심하게 불었잖아요. 그래서 비행기가 못 뜬 거예요. 태풍 때문에. 이럴 때 좀 이상하다고 느낄 뿐이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일본에 있는 사이트하고 완벽하게 똑같은데 가격도 싸. 그럼 다른 데서 살 이유도 없잖아요. 서비스는 더 좋아요. 일본에 있는 회사 중에서 동경에도 사무실 있고 오사카에도 사무실 있고 나고야에도 사무실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동경, 오사카, 나고야에서 다 응대를 한단 말이죠. 사람이 나가서 하고 반품도 다 받아줘. 뭐 결제 수단도 여기 뭐 지금 천천히 뜨는데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결제 수단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컨비니 결제 그래서 편의점 결제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프렉스 결제라는 거는 후불 신용 결제예요. 그러니까 명함이나 팔아서 얼마나 팔겠어 그러는데 사실은 결제 단위가 기본 단위가 객단가가 10만 원이 넘어요. 그래도 1억 원짜리 구매도 한단 말이죠. 회사에서는. 근데 1억 원짜리 구매하는 사람이 현금 주진 않잖아요. 후불제로 줘요. 근데 우리가 후불제 주문 받았다가 돈 떼먹히면 너무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에 프렉스 결제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프렉스 결제를 해주는 회사가 우리한테 큰 주문이 들어왔을 주문을 하면서 그 사람이 나 프렉스 결제 할 거야 하면은 프렉스 결제 회사가 이 회사를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우리한테 거래해. 돈 못 받으면 우리가 책임질게. 대신에 너 3.5% 우리 줘 하는 그 제도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일본 결제를 제공하는 거죠. 근데 그다음에 반품도 한국으로 하고 뭐 다 하니까 전혀 반품도 오사카로 하고 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런 현지화 서비스를 하고 경쟁력을 갖춰줬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못 팔면 바본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은 10만 원에 팔아야 되고 우리는 5만 원에 팔 수 있는데 이걸 못 판다고요?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해외 직판을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는 거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배송이에요. 배송. 그죠? 배송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오늘 4시에 여기서 출발한 물건을 내일 일본 손님들은 다 받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거나 서울에서 동경 가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일본으로 보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고정관념이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비행기는 제주도에서 30분만 더 가면 동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동경에 도착해서 이 물건을 통관 처리하는 건 서류가 통관 처리하지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요. 그럼 통관 쭉 해서 오늘 밤 12시부터 일본 전역에 배포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내일 6시 뭐 이 정도면은 일본의 대도시 사람들은 다 받고, 물론 뭐 먼 섬이나 이런 데 못 받겠지만 그거 뭐 상관없잖아요. 한국도 똑같으니까. 그런 면에서 물류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고, 그것도 송료 자체가 1kg에 480엔인가 그래요. 1kg에 610엔이네요. 앞으로 해외 직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티쿤 글로벌 co.kr에 들어온 모든 자료가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뭐 굳이 받아 적으실 것도 없고 다 돼 있습니다. 물류 가격표, 일본으로 가는 물류 가격표 나왔는데 의류는 보통 0.5kg로 치면 되는데 1kg가 쳐요. 610엔이에요. 610엔. 항공 운송료와 일본 내 운송료를 포함해서 610엔이에요. 근데 물건값 송료는 손님들로부터 우리가 받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물건을 살 때 물건값 35,000엔에 송료 2,500원을 받잖아요. 일본도 똑같은 거예요. 물건값 35,000엔, 3,500엔에 송료 500엔은 무조건 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럼 500엔에다가 1,100원만 더 붙이면, 한국 돈으로 1,100원만 더 붙이면 오늘 오늘 보내는 물건을 내일 다 받는다는 거죠. 지금 장래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놔버렸기 때문에 경쟁력만 있으면 물건을 팔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분은 잘 못 팔아요. 근데 과자도 팔아요. 과자. 한국에서 일본 소비자한테 직송해요. 식품. 이런 것도 다 팔아요. 그래서 일본의 구매자가 재판매자일 때, 사와서 내가 다시 판매한다 그럴 경우는 절차를 약간 바꿔주면 되는 건데, 최종 소비자한테 판매할 땐 전혀 문제 없어요. 일단 요까지가 지금 기본이에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이템만 좋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좀 아이템이 팔릴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입장에서 제일 메인으로 보는 게 홈페이지잖아요. 홈페이지는 만들면 되잖아요. 만들기는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스티커나 이런 지금 제일 매출량이 큰 것들을 이렇게 들어주신 예들이 대부분 다 컬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4도든 5도든 뭐 여러 가지 컬러들이 들어가는데 아주 그 컬러의 감각이 뛰어난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받아봤을 때 우리가 마치 중국에서 만들어 온 것들을 바라보는 느낌 정도도 받을 수 있는 차이는 아직까지 있다. 그런 거에 전혀 지장을 안 받았어요. 일본 거보다 우리나라 게 더 좋아요. 그거 편견이에요. 저는 그런 편견이 너무 많더라고요.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근데 왜 한국 물건이 일본하고 경쟁했을 때 가끔씩 밀리냐 하면은 원 생산자나 혹은 주문을 의뢰하는 사람이 제값을 안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원가가 3,000원 정도 돼야 되는데 2,500만 원 주니까 대충 만들어 줘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가만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명함은 일본 거보다 더 좋아요. 한국이 엉성한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좋아요. 한국 여성 의류 볼까요?
한국 여성 의류 중에 이거는 한국 동대문 옷을 일본에 판매하는 분들이에요. 1,300억 팔아요, 연간. 한국 옷이 나쁜 게 있냐고요. 다 좋단 말이에요. 근데 품질은 관리하면 돼요. 네. 지금 저 사이트 같은 경우는 대표님의 그 종합 쇼핑몰에 들어가 있는 사이트 안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종합 쇼핑몰이라는 게 이제 저 그냥 개념으로 생각했었을 때는 좀 들어오는 유저층의 이제 메인 타겟층이라는 게 아무래도 있지 않을까. 좀 전에 이제 사무용품이나 명함이나 파일이나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쪽이다 보니까 여성 관련되는 그러한 매출액도 좀 어느 정도 그게 확보가 되는지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이거는 제가 이제부터 약간 설명을 다시 좀 풀어서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티쿤에 있는 패션 사이트를 눌렀을 때, 자 보세요. 도메인을 보세요. 티쿤 JP가 아니라 보드링이라는 독립 도메인이에요. 그러니까 티쿤 JP는 몰인 몰이에요. 그래서 티쿤 JP에 안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도 활동하는 데 진양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보드린하고 디홀릭하고 똑같은 위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디홀릭은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고 독립몰이잖아요. 자기가 그냥 홍보해서 손님을 모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몰에 들어와 있다는 게 확실히 도움되지만 종합몰하고 아무 상관없이 놀아도 손님은 모을 수 있어요. 독립 도메인이니까. 자생적으로는 홍보를 해서 스스로 홍보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명함할 때 처음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홍보해서 손님 모으면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어서 그래서 뭐 품질이 나쁜 건 없어요. 품질 관리를 안 했을 뿐이지. 물론 이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명함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명함을 몰랐어요. 그래서 사와서 팔았거든요. 근데 명함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쓰레기였어요. 그 뒷무덤이라 그러잖아요. 군청색, 고동색, 황색 이런 거를 딱 만들면 뒤에 다 묻는 거예요. 그 색깔이. 그 다음에 스티커를 가지고 이렇게 공급받아서 보면 본드가 다 묻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본드가 묻었는지 몰랐어요. 그 다음에 500매라 그러는데 500매인 경우는 정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여분지, 테스트지를 50장밖에 안 주기 때문에 기장이 신이 아닌 이상 550장을 갖고 500매 정상적인 걸 만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470매, 480매, 기분 좋으면 497매. 근데 일본 고객은 헤아려요, 진짜. 왜 3장이 빠졌다는 거야. 그리고 맨날 욕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본드가 묻어 있냐고. 그 본드 지우개로 지웠는데도 언제 다 지우겠어요. 못 지운다고 막 보내버려요. 그럼 욕 바가지로 먹는 거죠. 너희들 또 상인이냐, 사업을 이렇게 하는 쓰레기 같이 하냐고. 일본 사람이 점잖다고요? 욕 진짜 잘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는 인쇄를 모르니까 물어봐요, 공장에. 아, 왜 497매냐고. 그래서 한국은 다 그래요. 다 그래. 뒤에 왜 이렇게 묻어요? 아, 시간이 없어서 못 말려요. 다 떡이에요. 그럼 보내면 뭐 욕 바가지로 먹는 거죠. 우리도 전화 똑같이 응대하는 거예요. 전화하면은 정말 죄송한데요. 환불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주문하지 마세요. 우리는 더 이상 잘 만들 능력이 없어요. 욕 바가지로 그 다음 날 또 주문해. 기획사니까. 해서 이번에는 걔들이 500매를 받아서 400매를 버리는 거예요. 100매만 보내는 거예요. 주문이 줄어들질 않았어요. 왜냐?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자기는. 그래서 상관 전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백엔샵은요, 장돌이 있잖아요. 장돌이 때리면 못이 안 들어가고 장돌이가 들어갔다니까, 중국 거. 거짓말 같아요? 그래도 팔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백엔샵 물건 정말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부족하면은 일단은 팔면서 고치는 수밖에 없어요. 뭐 정주영 회장이 그런 얘기 했대요. 처음에 고속도로 놓을 때, 야, 그렇게 얇게 깔면은 도로가 부서지지 않아. 그러니까 부서져. 돈 벌어서 고치면 돼. 이렇게 해서 놨대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했대요. 근데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돈 벌어서 고쳐주면 되고, 지금은 한국 우리 명함하고 일본 명함 놓으면 우리 게 더 좋아요. 박스도 우리 게 더 좋아요. 박스 똑같은 높이에서 일본 거 떨어뜨리고 우리 거 떨어뜨리잖아요. 일본 거 다 깨져요. 우리 건 안 깨져요. 그럼 뭐냐면 우리 품질 관리 할 수 있어요.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일부 마치기 전에 최경환 의원 오셨으니까 잠깐 인사하시고 그래도 이제 해외 직판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인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국회에 그 소수 정당은 민주평화당이라는 당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초선 의원인데요. 대학부터 오랜 친구입니다. 그래서 직구 직판, 티콘 설명회가 있다고 해서 나보고 공부를 하라고 국회의원 이걸 알아야 된다고 지금 추세가 이거라고 몇 번 설명을 들었는데 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역구가 광주인데 전라도 광주인데 경총에 와서 이 설명회를 한 적이 있어서 저도 앉아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판단하는 거지? 뭐가 비전이 있다는 거지? 이게 몰랐는데 저희 친구들 사이에 이 친구가 한 10몇 년 됐어요. 재작년에 1,000만 불 수출했다는 거죠? 예, 맞아요. 1,000만 불 수출했다. 그걸 받고 다들 놀랐어요. 이게 뭐냐? 그래서 이제 더 하는데 저도 최근에 제가 아직 담배나 못 끊어서 하도 목이 아파가지고 이걸 미국에서 직구라는 걸 통해서 하나 구했어요. 이걸. 근데 이게 어떻게 어떤 업체를 통하지 않고 내가 직접 구입할 수 있지? 우리 비서들이 구했습니다만은 세금을 어떻게 냈지? 모든 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어떤 건가? 마찬가지로 우리 제품이 그냥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새로운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구나. 이게 또 우리 김용박 친구처럼 우리 기회를 잡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올해 경기 상황 엄청나게 안 좋을 겁니다. IMF 외환위기 때 97년에 외환위기가 터졌지만 제일 어려웠던 것은 98년이었거든요. 그때하고 똑같은 거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어 버렸어요. 이제. 정부 탓할 일도 아닙니다. 그 시기에 가장 아마 쭉 상품들을 구성들을 보니까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을 중소기업 제품들이나 기업 제품들이 많은데 여기에 상당히 위기들이 올 텐데 이런 게 해외 직구를 통해서 새로운 그 가능성을 찾는다면 어떨까 싶고 이런 티콘 글로벌 또 여기 또 하나의 플랫폼 같아요. 플랫폼 같은데 이 플랫폼의 경험이 여기 계신 사업자들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의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똑같이 공부하면서 저는 이제 국회에서 이 해외 직구 직판의 그 제도화 문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런 제약이 있다. 이런 것들을 하는 법적 제약 또 제도적인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해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좋은 일만 많이 있으시고 크게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해보니까 저는 이제 티코는 이제 우리는 흑자가 난 거예요. 흑자가 또 났고 또 사실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전 진짜 막 권하고 싶은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왜 여기 있냐고. 여기서 뭐 장사 잘하면 같은 동포들 눈물 흘리는 사람 생기잖아요. 이제 제가 명함 여기서 100억 팔면 누가 100억 못 팔았겠지. 2개 누가 사줬겠냐고요. 근데 일본에 팔면은 일본에 누가 울겠지. 그 사람들 우는 거 내가 알 바 없고. 어쨌든 무조건 해외에 직판하면은 내가 돈을 버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진짜 나가라. 강력하게 권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어렵지 않아요. 이건 정말 너무 쉬워요. 다만 어려운 거는 딱 하나예요. 돈이 많이 든다. 근데 돈이 많이 드는 것도 한국에서도 해도 돈이 많이 들어요. 한국에서 기반 잡는 것보다 일본에 이 일을 하는 것, 동남아에 이 일을 하는 게 훨씬 돈이 덜 들어가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그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제 왜 못하냐? 많은 분들이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이유. 근데 그거는 고정관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고정관념 때문에 못하는 것만 제외하면은 진짜 돈 벌기 쉬운 게 이 해외 직판입니다. 그래서 저 시계로 한 5분만 쉬고 시작할게요. 잠깐 쉬겠습니다.